우천TV 2042회 영남대학교 홍우흠 교수의 과학망우당의 호국정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4번) 자국이 자국을 친 다음에 적국이 자국을 침략한다. 건간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여 한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데 이어 일본이 또다시 한일 간의 사실을 왜곡한 역사교과서를 간행하고 독도 영유권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한국은 반중일 감정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골치 아픈 한중일 간의 문제가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깊이 따져보는 동시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만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400년 전의 망우당은 임진왜란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 국제분쟁의 원인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남겨주고 있다. 신은 듣건대 나라는 반드시 자국이 자국을 친 다음에 타국이 자국을 치는 법이라 하옵니다. 풍신수길이 비록 강력하고 포악하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틈을 탈 계를 주지 아니했다면 저자가 어찌 능히 이와 같이 흉악하게 짝이 없는 짓을 저질렀겠사옵니까? 신은 혹시라도 전하께서 전하를 톱을 하모 실마리를 만드시고 풍신수길이 그 틈을 탄 것이 아닐까 두렵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지난날의 허물을 통렬히 고치심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수습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공고하게 되면 하늘의 뜻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중의의 대업은 날짜를 헤아려 기대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와 같은 망우당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저 침략의 개수 풍신수길에 돌리지 않았다. 조선이 먼저 조선을 침으로써 풍신수길이 침략해 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조선 조정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난의 재발을 예방하는 대책도 고성으로 일본을 성토하거나 풍신수길의 목을 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조선을 친 지난나라의 가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고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수습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상소문에서 자국이 자국을 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지금의 대소신민들은 무리를 나누어 당을 만들어 자기 당에 들어오면 칭찬하고 자기 당에서 나가면 배척하여 각각의 파당끼리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날마다 헐뜯고 공격함을 일삼고 있사옵니다. 저들은 국가 형세의 급급함과 백성들의 이해와 사직의 존망은 호련히 그 마음에 두지 있지 아니하고 장차 이 나라를 반드시 망하게 한 뒤에야 그만둘 것이옵니다. 참으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길게 한숨 쉬어 말지 아니할 일들이옵니다. 를 보면 조선이 조선을 쳐서 망하게 한 일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신들이 국가의 존망을 뒤로한 채 오로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피비린내 나게 벌린 당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임금이 지난날의 가오를 통렬히 고치고 국민들의 마음을 수습하는 방책은 무엇이었겠는가? 신은 듣건대 집이 가난하면 어진처를 생각하고 나라가 혼란하면 훌륭한 재상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집이 비록 가난하나 처가 진실로 어질면 가난을 떨쳐버리고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나라가 비록 혼란하나 재상이 진실로 어질면 혼란함을 되돌려 평안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온바 집에 있어서 어딘처와 나라에 있어서 훌륭한 재상은 그 관계된 바가 어찌 크지 않겠사옵니까? 와 같이 그것은 바로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당쟁을 타파하고 국정을 원만히 다스림으로써 분산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루속히 수습할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400년 전에 쓴 이 망우당의 상소문을 읽으면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한일 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일본이 하필 이 시점에 왜 사실을 왜곡한 역사 교제를 간행하고 독도를 넘보는 야욕을 노골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망동을 두 번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도 짐작할 만하다. 그럼 오늘날 일본이 한국에 대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자행하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일본인이 보는데侵略근성이 감해서 그러한가? 아니면 망우당이 지적한 한국이 한국을 쳐서 한국 국민의 마음을 분열시킴으로써 국력을 소모시켰기 때문에 그러한가? 우리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냉정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렇다. 일본은 원래 지리적으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였기 때문에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처지였다. 그들은 일찍부터 한반도로 건너와 노력질해가는 이른바 해적의 근성을 길러왔다. 그로 인해 삼국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외적에 당하는 고통은 골수에 꽂힌 바늘처럼 어느 하루도 잊을 날이 없었다. 오늘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넘보는 원인도 물론 그러한 지리적, 역사적인 원인과 무관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이 한국을 공격함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침략의 야욕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았는 것을 반성해 봐야 한다. 이웃집에 무서운 맹견이 있으면 도둑이 함부로 그 집을 엿보거나 들어갈 수 없다. 항차 그 주인이 주인답고 그 가족이 화목하고 단합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그 집을 함부로 모략하거나 침입할 생각을 하겠는가? 그럼에도 한국은 50년 동안 남북에 분단되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있으며 호남과 영남에 갈리어 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 여당과 야당이 국익을 뒤로한 채 오로지 정권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무소불위의 정쟁을 자행하고 있다. 50보 100보로 남을 매도하거나 비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 떼지나간 과거사를 들추어 국민을 분열시킴으로써 가뜩이나 흐려져 있는 국민의 정서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옆에 있는 한국이 이와 같은 자멸의 정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낭비하고 있으니 풍신수길의 후손들이 어찌 그냥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당장 먹지는 못할지언정 상처라도 내놓자는 심보로 그들은 우리의 골수인 독도를 자극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여야 정치인들 중에 진정 민족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대도가 무엇인가를 우려하는 호국정신의 소유자가 있다면 저 민족영웅 강망우당의 영전에 나와 일본이 왜 한일 간의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넘보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망우당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이처럼 참혹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어찌 풍신수길의 후손들이 대한민국을 침략할 야심을 품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해 줄 것이다. 공자도 방구제신이라고 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반성해 보라는 뜻이다. 반성할 때 반성하지 아니하고 고칠 때 고치지 아니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반드시 자멸하거나 정의에게 패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5번 국가를 위해 공을 세운 자는 깨끗이 물러나라.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자는 분에 넘친 농공행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옛날 중국 한나라를 세우는데 절대적인 공로가 있었던 장량은 한태조 유방이 제위에 오르자 모든 부귀공명을 다 뿌리치고 적송자라는 신선을 따라 산속으로 숨어버렸다. 때문에 그의 고결한 명성은 영원히 뒷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호쾌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장량과 함께 한나라를 세우는데 대공을 세웠던 한신은 공로에 비해 포상이 적다고 불평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함으로써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눈시울을 찡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저간 나라 일을 담당하고 있던 우리의 지도자들이 공직을 그만두고 물러나던 양상은 장량 쪽이었던가 한신 쪽이었던가, 물론 장량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한신과 같은 부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량과 같은 사람은 조용히 물러남으로써 나무 이목을 어지럽히지 아니하였지만 한신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위 최고 지도자로 자처해온 사람들이 물러날 때 깨끗이 물러나지 아니하고 공금으로 무슨 재단을 만들어 거기에 계속 눌러앉고자 하든지 아니면 바리바리 뿌리내 나는 보따리를 숨겨 다니다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은 실로 애처롭다. 못해 동탄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예들이었다. 평생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꼴을 보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자라는 후세들은 무엇을 배울 것이며 또 뒷나라 역사가들은 그들의 행적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럼 임진왜란 극복에 대공을 세운 망우당은 전쟁이 끝난 뒤 어떻게 처신을 했던 것일까. 다음 몇 달락의 연보를 통해 그 실상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선조대왕 25년 서기 1592년 선생 41세 4월에 외직이 침입, 모든 고을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7월에 임금님께서 경상도 사민들에게 덕건대 각지어오는 용병술이 특이하여 외적을 죽임이 그렇게 많다는데도 자신의 공로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니 내 더욱 그를 기특하게 여기며 또 그 이름 알게 됨이 너무 늦었음을 한스럽게 생각한다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해의 기록이다. 망우당은 전쟁 초기에 이미 많은 외적을 무찌름으로써 임금으로부터 공식적인 전공을 인정받았다. 선조대왕 28년 서기 1595년 선생 44세 봄에 진주 목사에 제수되다. 여름 5월에 선생이 관직을 부리고 고향에 돌아가는 뜻이 있었으므로 관찰사 서성이 머물러 주기를 권하면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근간 오가는 사람들과 전령을 통해 듣건대 공께서는 외적들이 철수하여 돌아가고 국가가 중흥의 대업을 이루고 가고 있음을 이유로 장차 검산에 응가하여 신선생활을 하기로 하셨다 이거요. 과연 이 말과 같다면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며 진실로 공의 잘못된 생각임이 분명합니다. 또 듣건대 옛날의 갑이 황폐몰락하여 한치 땅도 없으시다니 오늘 사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내일 반드시 대부인의 식사거리를 친구들에게 구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공께서 공로를 사용한다는 미명을 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어버이를 줄이게 한 결과 나라가 공신을 박대하는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영공께서 반드시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해 가을에 진주목사 직책을 부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다는 임진왜란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정공에 의해 내려진 목사의 자리를 사양하고 고향 검산으로 돌아간 내용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위의 편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관찰사의 간곡한 만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식사거리까지 마련되지 있지 아니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세운 자신의 공로를 사양하기 위해서였다. 선조대왕 30년 서기 1597년 선생 46세 8월 29일 계모 허씨가 성안에서 별세하며 선생은 시신을 모시고 성 밖으로 나와 임시로 가태리에 있는 검설산에 장례를 치르고 드디어 적군을 피해 강원도 울진현으로 갔다. 선생 47세 울진에 있었다. 선생은 벽촌에서 출입을 금했다. 상중에 남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 자식들과 함께 패랭이를 만들어 팔아 생활비를 마련했다. 울진 사람들은 선생이 살던 집을 방어사점이라고 불렀다는 혁혁한 전공을 세운 망우당이 계모의 삼령상을 치르기 위해 울진현으로 가서 생활하던 모습이다. 자질들과 함께
패랭이를 만들어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절대로 이웃에게 신세를 끼치지 않았다. 선조대왕 33년, 서기 1600년, 선생 49세, 봄에 병으로 인해 간직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월에 비답을 내려 조리하고 간호하면서 직책을 수행하라고 했다. 그러나 선생은 설을 올려 3가지 물러나야 할 이유를 개진한 뒤 직책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대간의 탄핵을 입어 영암군에 부처되었다. 는 계무상이 끝난 뒤에도 관직에 복직하라는 임금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관계로 대간의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된 내용이다. 선조대왕 35년, 서기 1602년, 선생 51세, 이해에 석방되어 비설산에 들어가 솔잎을 복용하며 곡식으로 지은 음식을 금했다. 창암강가에 정자를 짓다. 창암강은 영산현 남쪽에 있는데 선생이 그 풍경의 아름다움을 즐겨하여 강가에 정자를 짓고 망울한 현판을 걸어 만년에 거처할 곳으로 삼았다. 고기잡이 배 한 척과 검은고 하나로 소일 자락하면서 영원히 화식을 사절 구차로운 생각으로 마음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때의 심해를 다음 두 수의 시로 읊었다. 영화도 사양하고 장록도 버린 채 구름산에 누워 세상사 뿌리치고 근심을 잊으니 몸이 절로 한가롭네. 예나 지금이나 신선없다 말하지 마라. 다만 한번 내 마음 깨달음에 있느니라. 아래는 긴 강이요 위에는 산이 온대. 망울한 한정자 그 사이에 지어두고 근심 잊은 신선이 근심 잊고 누웠으니 밝은 달 맑은 바람 서로 대해 한가롭네. 선생은 임종 때 유서로서 이 망우장을 제자 이도순에게 위촉했다는 전쟁이 끝난 다음 나라에 제수한 모든 공직을 다 버리고 영산현 창암강가에 망우정을 지은 다음 벽곡을 하고 시를 읊으며 소요자적하던 망우당의 심해를 묘사해 놓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불후의 대공을 세운 다음 영화도 사양하고 장록도 내버린 채 밝은 달 맑은 바람과 함께 근심을 잊고 산 저 망우당의 고결한 처세, 그것은 영원히 배달계례의 정신세계를 밝혀주는 등불이요 맑혀주는 영단이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망우당을 민족 영웅으로 존경하고 배우며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다가 물러나는 모든 공직자들은 이 망우당의 처세관을 통해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자는 깨끗이 물러나라는 교훈을 얻은과 동시에 그것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망우당의 호국정신을 계승하여 국가와 민족의 현재를 안정시키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6번 결혼. 이상에서 우리는 망우당 각재호 선생이 남겨오는 우국정신의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현재를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며 또 미래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요지를 간추려 결론에 대하면 다음과 같다. 망우당은 어릴 때부터 관념적이요 사변적인 생략을 탐구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춘추대의를 학문의 근본으로 삼은과 동시에 인격 도야의 기초로 다져나갔던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일생 동안 공한 이론에 집착하거나 사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대의를 실천해 나갔던 것이다. 오늘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 망우당의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대의 실천으로서 인격을 둬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망우당은 지주계급의 아들로서 상당히 재산을 소유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대의를 근본으로 한 도덕적 기반 위에서 재산을 상속했으며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개척했던 것이다. 노경에는 자신이 소유했던 정자마저 친자에게 정리하지 아니하고 제자에게 전수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망우당의 재물에 대한 이념을 거울 삼아 도덕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한 경제 건설은 인면수심의 국가를 만들어 버리게 됨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망우당은 춘추대의와 병가의 이론을 통해 나라는 반드시 자국이 자국을 친 다음에 타국이 자국을 치는 법이란 국제분쟁의 냉철한 원리를 확신하고 인진왜란의 근본적인 책임을 임금에게 돌리기까지 하였다. 이 망우당의 교훈은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한중 간의 역사에 관한 분쟁, 한일 간의 역사 및 독도 영유권에 관한 분쟁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건대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게 물심양면의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한국이 먼저 한국을 침략하지 아니함, 즉 한국이 지역적, 이념적, 당략적으로 분리되어 사리사욕을 충족하기 위한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피해야 한다. 한국의 국토가 분단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화합하지 못하면 중국과 일본은 언제나 한국을 침략하거나 병탄할 야심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멸국적과 매국노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 눈앞에도 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4. 망우당은 국가와 민족을 구제하는 대업을 성취하였다. 그리고서도 조정에서 농공행상의 일환으로 관작을 제수했을 때는 그것을 단호히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전립양생, 얼간조로 여생을 마쳤다. 배달결에게 영원히 청쾌한 전기를 불어 넣은 이 유공이 사상의 행직이야말로 외적을 격퇴시킨 전공만큼이나 값진 교훈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직하는 대소공직자들은 이러한 망우당의 정신을 계승하여 물러날 때 참으로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물러날 때 깨끗이 물러나지 못하는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공직임과 동시에 아울러 청사의 그 오명이 남아 전하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